우리가 인연을 만날 때는 항상 시절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50이 돼서 참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어. 30이 돼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20대에 결혼한 그 사람은 내가 참 마음에 들어서 인연을 맺었는데, 그래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고르고 고른 게 눈탱이 한 대 맞은 것 같아. 그게 인생이라는 게, 그때 내가 눈이 삔나, 내가 평생 내 고생 바가지를 내가 안았네? 걷어차야 되는데, 그때 고르고 골랐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경상도 말로 전주고 비교하고 고르고 골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탱이 맞은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자식도 한번 낳아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왼수 덩어리고 애물단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감정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20살 우리 수업생도 오셨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교 다닐 때는 20살이 되고 졸업하면 모든 게 다 해방될 것 같고 좀 벗어날 것 같았지만, 20살 돼 보니까 또 막막한 게 보이잖아.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쵸? 학생 때가 좋았다라는 생각도 있죠? 그렇죠. 맞다니까. 왔다 그러잖아요. 학생 때가 좋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되니까. 근데 이제 20살 되니까 학생들 이제 자기 대학 가는 애들도 있고, 또 자기 밥벌이 책임지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또 군대도 가야 되고, 군대 갔다 오면 또 뭐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 지금 20살이시니까요. 21살, 22살 되고 이제 군대 가고 하면 군 생활에 아무 생각 없을 때 군 생활이 또 좋았다라는 생각도 일어나요. 또 군대 제대하면은 또 제대하면 또 제대에 대한 후에 또 일어나는 그런 걱정과 직장 생활, 또 이제 자립해야 되고 독립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때에 대한 또 고민이 또 올라와요. 인연 따라서 그때 그 순간밖에 없어요. 지나고 나면 후회도 소용없어요. 내 감정이 또 언제 식을 줄 몰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거잖아요. 내가 종교 생활도 오래 해보고, 경전 공부도 해보고, 절에도 가보고, 스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많이 들어보고 세상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나이가 5, 60년 됐어요. 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종교라는 것이 내가 빌고, 기복적이고, 원을 바라고, 건강을 바라고, 가족들의 안위를 바라고, 이렇게만 살아오다가, 그리고 명상도 뭔가 하면은 신비로운 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붕 뜨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뭔가 세상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모든 그런 신비로운 뭔가를 바라다가 귀점 명상 만나고 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내 마음이 평온한 게 이게 진리구나. 명상이라는 게 그냥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니까 이게 이제 곧 행복이고, 그게 가장 큰 내 지복이구나. 지복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지복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비로움과 어떤 복보다 더 큰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인이 깨우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가족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남편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어릴 적 시절 인연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가 트라우마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치유된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명상을 통해서 고요한 자리를 자꾸 찾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약간의 습관화가 되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과정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이제 한 2년 정도 되니까, 명상을 듣다 보니까. 그전에는 뭔가를 명상을 통해서 찾으려고 애썼지, 뭔가 배우려고 자꾸 애썼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어느새 호흡하고 있네? 그러니까 생각이 흘러가 버리네?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게 2년 만에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끊임없이
선생님께서 공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듣고 저런 연물도 해보고 이런 경전도 보고 탑돌이도 해보고 대웅전에 앉아있어도 보고 온갖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눈을 뜬 거지. 근데 그 전에 젊을 때 제가 선생님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못 봐, 그걸 잘. 그때는 눈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 인연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50, 60대 돼서 만났는데 여기 20살 친구는 여기 지금 앉아있잖아. 20살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내가 여기 지금 뭐 어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알 수가 있지. 명상이란 것은 이렇게 앉아있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항상 깨어있는 게 명상이에요. 그럼 지금 본인이 깨어있잖아. 깨어있는데 또 뭘 또 깨어있으라 이 말이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지. 자, 제가 손뼉을 딱 칠게요. 이 손뼉을 들어보세요. 어때요? 손뼉 치는 순간 뭔 생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냥 이 치는 순간밖에 없죠. 자신이 하는 행위. 요게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손뼉을 치려고 하고 이 손뼉 친 소리를 귀로 듣고 있어요. 그때 알아차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순간 생각이 사라지고 여기만 집중하잖아. 요게 알아차림이고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과 깨어있는 순간은 내가 잡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죠.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잡다한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고민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으면 내가 진짜 해야 될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생각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잡생각이 많으면 삶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생각이 많아도 그걸 정리정돈하고 그 중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직관적인 생각과 통찰적인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아이디어와 자신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요. 근데 잡생각이 많은 사람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20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공 얘기가 살아있는 게 성공이지 뭐. 안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있는 게 성공이지, 5, 60대 되면. 근데 이제 20대는 앞으로의 30년을 봐야 되잖아. 자기의 꿈을 또 펼쳐가야 되고. 그래서 꿈이 뭐예요, 본인은? 체육교사. 체육교사. 지금 제가 어제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어제 제가 만난 사람이 체육선생님이에요. 중학교 체육선생님. 서울에서 체육선생님 하시다가 제주도 와서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체육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 선생님은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체육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마음 공부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고 제 명상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 해양 쓰레기 줍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매번 아내도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자식이 10살인데 자녀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양 쓰레기 줍는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한 질문 중에서 하나예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명상 공부를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한테 질문한 게 있었어요. 그만큼 체육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너무 좋은 선생님이죠. 그래서 대학 시험을 지금 치고 난 다음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본인의 꿈이 체육교사가 잠시 늦추어졌잖아. 그쵸? 그러니까 약간 우울한 마음도 올라오고 걱정도 올라오고 약간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찌됐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는 거는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딱 무너지니까, 본인이 원했던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재수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시리에 빠지고 우울한 마음이 올라왔어. 이제 지금 그런 마음에 이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여쭤보니까 운동을 하든가 친구를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두 방법 다 좋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운동도 계속 하면 좋은데 운동을 하면은
내 에너지와 혈액순환이 되죠. 그래서 생각이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럼 열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지. 그래. 머리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항상 뜨거운 기운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차가운 기운은 아래 내려오고.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기온의 원리잖아요. 근데 인간은 걸어 다니기 때문에 뜨거운 기가 항상 위쪽으로 올라가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머리가 두통이 생겨요. 생각이 많아지고. 조증, 우울증 다 머리에서 생각이 많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운동하는 거는 몸에 순환을 시켜주는 거니까 좋아요. 뛰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고, 근데 그 중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우울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운동을 하고, 우울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친구를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밤에 갑자기 새벽 2시에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밖에 뛰어나가서 또는 운동하고 쉽지 않아요. 밖에 갑자기 친구를 만날 수 없어요. 그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자, 내가 우울한 마음이 올라왔어? 그러면은 집에서 내가 스마트폰을 하고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그렇게 하면 그 생각이 잠시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본체, 그 안에 본연의 그 원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또 게임 그만두면 또 마음이 올라와요. TV 멈추면 또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본인이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감기가 왔어요. 감기가 왔는데 내과 가서 기침 감기약, 이비인후과 가서 코도 소독하고 했어. 근데 1년에 2-3번씩 꼭 감기가 와. 그러면 그분은 뭘 고쳐야 돼요?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기가 걸리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1년에 한 번 올 수 있고, 나중에 1년에 안 올 수가 있어요. 본인이 우울한 마음이 올라오고 기운이 처지는 마음이 올라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원인은 게임하고 친구 만나고 운동하는 건 원인은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피가 나면 여기 데일밴드 하나 붙여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근데 베일밴드 딱 뛰면 또 피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정이거든. 본인이 일어나는 우울한 감정이거든, 그게. 그러면 감정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삶을 살아가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힘이 없어요. 이해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저번에도 뭐 세월호가 사건 생기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이번에 비행기도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뭔가 문제가 큰 게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컨트롤 타워예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감정이 안 좋아지고 눈물이 펑펑 나고 우울하고 조증, 우울증이 생길 때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있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게임하고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이거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아니라 잠시 그걸 덮어놓는 거예요.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참 좋은 거예요.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그 중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내 감정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감정이 일어나잖아?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내 감정에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기. 뭐라고요? 깨어 있기. 뭐라고요? 깨어 있기. 그 감정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 졸음운전하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음주운전, 졸음운전이에요. 술은 안 먹으니까 졸음은 자꾸 쏟아지더라고, 운전할 때 저도. 그러면 깨어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해. 그러면 내가 우울할 때 감정에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운전하는데 잠이 와.
막 움직여. 아, 잠깐만, 잠자면 안 되는데. 불을 끄고 잠자면 안 되는데. 깨어있자. 깨어있자. 이게 깨어있기예요. 그러면 꾸벅꾸벅 조는 건 뭐예요? 졸음운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우울한 마음에 올라왔어요? 대학 떨어져서 우울한 마음에 올라왔어. 우울해, 이거 뭐예요?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괜찮아. 뭐, 재수할 수도 있지.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경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야. 인생 뭐 있어?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 하면서 깨어있자. 우울한 마음에 깨어있자. 이렇게 해야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게임을 하고 친구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그 이후에 할 수도 있고, 그건 최후의 수단으로 하면 돼. 근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 전에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를 만들어야 돼. 감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 본인이잖아. 본인이잖아. 감정의 주인은 부모님이 아니잖아. 본인의 감정을, 본인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정신 이상자잖아. 어저께 그 조현병, 그래. 정말 있으면 안 될 대한민국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겼잖아요. 초등학생을 선생님이 살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선생이 조현병이 있었는데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로 복귀를 했더만. 그게 뭐예요? 그게 약으로 치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약으로 치료하고 병원 입원 치료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씨앗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꿎은 초등학생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잖아요. 계속해서 약을 먹고 치료를 꾸준하게 받던가. 근데 그걸 멈춘 상태에서 학교로 복귀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약을 먹고 병원을 가되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운동 같은 걸 꾸준히 한다든가.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하고, 맞잖아요. 남들에게 자기가 안 되니까 남들을 학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 현대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학대라든가 내가 하려고 하는 폭력적인 걸 딱 컨트롤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컨트롤 못할 만큼 자신의 감정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은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깨어있기. 뭐라고요? 깨어있기. 나는 내 감정에 깨어있는다. 해볼까요? 나는 내 감정을 지켜본다. 나는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 나는 내 감정을 받아들인다. 나는 내 감정을 흘려보낸다. 맞아요. 그렇게 항상 말하는 거예요. 잠이 올 때, 깨어있자. 깨어있자. 전방 주시해야 돼. 운전할 때 말이에요. 깨어있자. 깨어있자. 전방 주시해야 돼.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감정을 항상 운전한다 생각을 해. 내 감정이 탁 올라오잖아.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잖아. 그러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응? 딱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에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알아차리자. 그래. 이 고마운 시절이냐, 내가 이거 왜 감정적으로 이러고 있노? 하고 있노? 알아차리자, 나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차리고 나면은 계속 졸음운전하면서 가야 돼야? 그래, 안 가야 돼요. 멈춰야지. 그러면 내 감정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이거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내가 우울한 마음이 올라오잖아. 재수해야 되고 떨어지고 우울한 마음이 올라오잖아. 그 감정을 놔두면 안 돼. 그 감정 누구 감정이야? 내 감정이잖아. 그러면 내가 그걸 감정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외면하지 말고, 술 한잔 먹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된다. 나야. 따라해볼까? 나야. 이런 감정이
올라왔구나. 그래,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 마음 아팠잖아. 그리고 많이 기다렸잖아. 그래,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 이해해, 나야. 해봐. 이해해, 나야. 이해해, 나야.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좋은 경험이야. 잘 해낼 거야. 이렇게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치유가 돼. 지금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있어요? 본인에게? 없죠. 20평생 없단 말이에요. 50평생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없어요. 이걸 누군가가 얘기해 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고, 가족이 얘기해 주고, 부모가 얘기해 주고, 그 기다리면 살래요? 그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 못 들어봤어요.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배우자가 이런 얘기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배우자는 들어봤나? 살기 바빴지. 부모는 들어봤나? 부모는 두 분은 6.25 세대잖아, 부모님들. 그때는 폭탄 떨어지고 뽕보리밥에 그 무 한 조각 먹으면 그때 감사한 거지. 뭐 사랑이 어디 있고 우울한 게 어디 있노? 그래. 중리사안이 그때 상황이야.